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동반자,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진행자 김미영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밤마다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래서 살충제 스프레이를 매일 뿌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토마토 하나만 있으면 살충제 없이도 모기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살충제가 모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도 천천히 독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지난달 82세 박순옥 할머니께서 3개월간 매일 모기 매트를 사용하시다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살충제 성분이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30년간 감염병 예방을 연구하신 예방의학 전문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모기 퇴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하나로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85세 정말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정 할머니는 매일 저녁 모기 매트를 켜고 주무시던 분이셨어요. 모기 소리만 들어도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3개월 후부터 시작됐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셨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거든요. 원인을 추적해보니 바로 매일 사용하던 모기 매트 속 화학 성분이었어요.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모기 살충제에는 피레스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모기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도 결코 안전하지 않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신경계 장애, 심지어 간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독성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치 담배처럼 서서히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젊었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기는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화학 살충제보다 더 효과적이면서도 완전히 안전한 천연 퇴치법이에요. 첫 번째 비밀 무기부터 공개할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정말 토마토가 모기를 쫓아낼 수 있나요?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본 결과는 놀라웠어요. 토마토 하나가 방 안의 모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비밀은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토마토가 자연에서 각종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이거든요. 인간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아요. 작년 여름 대구에 사시는 73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할머니는 밤마다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그래서 토마토 활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직접 해보신 후에는 평생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토마토 한 개를 반으로 자른 다음 그 단면을 침실 곳곳에 놓아두는 거예요. 특히 침대 머리맡, 창문 근처 옷장 앞에 두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토마토에서 나오는 토마틴의 향이 방 안 전체로 퍼지면서 모기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토마토를 살짝 으깨서 즙을 내시면 돼요. 거즈나 화장솜에 토마토즙을 묻혀서 팔목이나 발목 같은 부위에 발라보세요.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도 절대 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토마토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모기에 잘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마토의 성분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바꿔서 모기가 싫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토마토를 활용한 외부 차단과 함께 매일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시면 이중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다음 비법을 공개할게요. 바로 양파 껍질이에요. 양파 껍질을 모아두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난해 제가 상담했던 인천의 77세 조명의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3개월 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양파 껍질 덕분에 모기 한 마리 보지 못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거든요. 양파 껍질에는 강력한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예요.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것도 바로 이 황화합물 때문인데 모기에게는 이 냄새가 치명적인 독가스와 같거든요. 활용법은 이래요. 요리할 때 나온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망이나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곳에 걸어두시면 돼요. 특히 현관문 근처, 베란다, 화장실 같은 곳에 두시면 효과가 뛰어나요. 양파 껍질 하나면 넓은 거실 전체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양파 껍질의 효과가 매우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한번 말려서 두면 2주, 3주 정도는 효과가 계속돼요. 중간에 가끔 주물러 주시면 향이 더 강해져서 효과가 배가 되고요. 양파 껍질은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해충들도 쫓아내요. 바퀴벌레, 개미, 파리까지 모두 양파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양파 껍질 하나로 집 전체의 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셈이에요. 냄새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말린 양파 껍질은 생양파처럼 강한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사람에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은은한 향이지만 모기의 후각은 인간보다 수백 배 예민해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앞으로는 양파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고 천연 방충제로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모기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75세 이창수 할아버지는 매년 여름마다 화장실에서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화장실만 가면 모기가 달라붙는다고 하소연하셨거든요. 원인을 찾아보니 화장실 배수구와 싱크대 주변의 물기였어요. 모기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그곳에서 번식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여있는 물은 모기에게 최고의 산란장이 되죠. 이때 추천한 방법이 바로 굵은 소금을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소금은 습기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방법은 간단해요. 화장실이나 부엌 배수구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뿌려주시면 돼요. 소금이 물기를 흡수하면서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동시에 소금의 살균 효과로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제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이창수 할아버지께서 이 방법을 쓰신 후로는 화장실에서 모기를 한 마리도 못 봤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모기 때문에 여름마다 욕실 들어갈 때마다 긴장했는데 소금 한 줌 뿌린 것뿐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없어질 줄이야. 진작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배수구 관리예요. 설거지나 세수를 한 후에는 반드시 배수구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이 없다면 당장 하나 구입하시길 권해요.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욕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사용 후에는 물기를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타일 사이사이나 모서리 부분에 고인 물은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세면대 오버플로우 구멍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모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도 소금을 약간 뿌려주시거나 실리콘 마개로 막아주시면 완벽한 차단이 가능해요. 소금을 사용할 때는 굵은 소금이 더 효과적이에요. 입자가 클수록 습기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소금으로 교체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데도 모기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집에 있는데도 모기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분명히 창문도 닫고 문도 닫았는데 저녁만 되면 어디선가 모기가 나타나죠. 범인은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작은 틈새들이에요. 82세 최영수 할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매일 밤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결국 상담을 요청하셨거든요.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문제는 방충망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어요. 바늘 구멍만 한 크기였지만 모기에게는 충분히 큰 통로였던 거예요. 방충망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손전등을 방충망 뒤쪽에서 비춰보세요.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모기의 침입로예요.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구멍을 발견하셨다면 방충망 보수용 테이프나 패치로 막아주세요. 요즘은 투명한 제품들이 많아서 보기에도 좋아요. 큰 구멍이라면 방충망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곳이 창틀 아래쪽 배수구멍이에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작은 구멍인데 여기로도 모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전용 방충망을 끼워주시면 물은 빠지고 모기는 차단할 수 있어요. 현관문 아래쪽 틈새도 확인해 보세요. 문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틈이 있다면 모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문틈 차단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해결돼요. 환기구도 빼먹으면 안 돼요. 화장실이나 부엌 환기구에는 대부분 방충망이 있지만 오래되면서 틈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 주세요. 에어컨 배수관 주변도 의외의 사각지대예요. 배수관이 지나가는 구멍 주변에 틈이 있으면 모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메어주시면 돼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집안의 모든 틈새를 점검하고 막은 후로는 모기를 거의 보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신기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시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투명한 물주머니를 두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니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물주머니가 모기를 쫓는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 빛의 굴절과 반사 효과예요. 햇빛이나 전등빛이 물주머니를 통과하면서 사방으로 반사되는데 이 빛을 모기가 매우 싫어해요. 모기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야행성 곤충이라서 강한 빛에 노출되면 즉시 도망가 버리거든요. 둘째, 물주머니에 비친 모기 자신의 모습을 천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기가 물주머니에 다가가면 자기 모습이 확대되어 비치는데 이를 자신을 잡아먹을 큰 천적으로 오해해서 황급히 도망간다는 거예요. 71세 박숙자 할머니에게서 직접 실험해 봤어요. 거실 한쪽에는 물주머니를 달고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물주머니가 있는 쪽에는 모기가 거의 접근하지 않았고 없는 쪽에만 몰려들었거든요.
물주머니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깨끗한 물을 반 정도 채우고 입구를 단단히 묶으면 돼요. 너무 많이 채우면 무거워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설치 장소도 중요해요. 창문 근처나 현관문 위쪽에 달아주시면 모기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특히 베란다에 빨래를 넣을 때 물주머니를 함께 걸어두시면 빨래하는 동안 모기에 물릴 걱정이 없어요. 실내에서는 천장 선풍기 근처나 조명 주변에 달아주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선풍기 바람과 조명이 물주머니를 통해 더욱 강한 빛 반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물주머니를 너무 높은 곳에 달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 떨어져서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높이에서 안전하게 고정해 주세요. 물주머니는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더러워지거나 비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면 돼요. 박숙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로 여름철 모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방어해도 가끔 모기에 물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완벽하게 방어해도 가끔 모기에 물릴 때가 있어요. 이때 빠른 응급처치로 가려움과 붓기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77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모기에 물리면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나곤 하셨어요.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한 후로는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첫 번째 방법은 비누거품 활용법이에요. 모기침 속에 들어있는 히루딘이라는 성분이 가려움을 유발해요. 이 성분은 산성인데 알칼리성인 비누로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 물린 부위에 비누거품을 올려두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물로 씻어내세요. 가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약성 비누보다는 일반 세탁 비누가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열치료예요.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루딘은 50도 정도의 열에서 분해돼요. 따뜻한 물에 담근 수건을 물린 부위에 올려두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한 바람을 쬐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손등에 대어봐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해요. 세 번째 방법은 얼음찜질이에요. 열치료와 반대되는 원리인데 차가운 온도가 신경을 마비시켜서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얼음을 직접 대지 마시고 수건에 싸서 사용하세요. 네 번째는 식초 활용법이에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모기의 독성을 중화시켜요. 화장솜에 식초를 묻혀서 물린 부위에 톡톡 발라주세요. 냄새가 강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긁지 않는 거예요. 긁으면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더 심한 가려움과 상처를 남겨요. 특히 어르신들은 상처 회복이 늦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정철수 할아버지는 원래 여름만 되면 모기와 전쟁을 벌이셨어요. 가려워서 밤새 긁고 또 긁고 긁다가 상처 나고 덧나고 참을 수가 없어늘 이렇게 한숨을 쉬셨거든요. 제가 비누거품 활용법과 열치료, 얼음찜질 방법을 차례차례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긁어야 시원한데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뵐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하더라고요. 물린 데마다 비누거품 발랐더니 금방 가라앉고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붓지도 않고 이젠 모기에 물려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정 할아버지는 그 뒤로 손톱으로 긁는 습관도 완전히 고치셨어요. 이제는 손톱 갖다 대기도 전에 먼저 비누거품부터 발라요. 덕분에 여름밤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세요. 지금까지 개별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완벽한 모기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단계별 전략은 이래요.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집안의 모든 틈새를 점검하고 막아주세요. 방충망, 문틈, 배수구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서식지 차단이에요. 화장실과 부엌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굵은 소금으로 습기를 관리해 주세요.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세 번째는 천연 방충제 설치예요. 토마토와 양파 껍질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고 물주머니를 현관과 창문에 달아주세요. 이렇게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면 모기가 접근할 수 없어요. 네 번째는 개인 보호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토마토즙을 손목과 발목에 발라주시고 밝은색 잠옷을 입으시면 모기가 물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약 모기에 물렸을 때를 대비해서 비누와 따뜻한 물, 얼음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빠른 응급처치가 가려움과 붓기를 최소화해요. 85세 장명순 할머니는 이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신 후 50년 만에 모기 걱정 없는 여름을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화학 살충제로 인한 기침과 두통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리해 주시면 여름 내내 모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모기에 물렸을 때 더 심하게 붓고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취자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토마토를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나요? 토마토는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상하기 전에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상한 토마토도 버릴 필요 없이 화분 거름으로 활용하시면 일석이조예요. 양파 껍질 냄새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요? 말린 양파 껍질은 생양파처럼 강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은은한 향이지만 모기의 후각은 인간보다 수백 배 예민해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물주머니가 터지면 어떻게 하나요? 물주머니를 만들 때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 안전하게 고정하시면 터질 염려가 없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새로 만드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소금을 뿌린 배수구에 물이 잘 빠지나요? 굵은 소금을 한 줌 정도 뿌리시면 물 빠짐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소금이 습기를 흡수해서 배수구 주변이 더 깔끔해져요. 이 방법들이 정말 살충제만큼 효과가 있나요? 네, 실제로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화학 살충제는 일시적으로 죽이는 것이지만 이 천연 방법들은 모기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전한가요? 물론이에요. 모든 재료가 천연 성분이라서 아이들에게도 완전히 안전해요. 오히려 화학 살충제보다 훨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해서 모기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대구에 사시는 김영호 씨는 매년 여름마다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모기 소리만 들어도 잠이 안 와서 매일 살충제를 뿌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까지 가셨어요. 제가 토마토 활용법과 양파 껍질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뒤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모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라고 감탄하셨어요. 부산의 박순자 할머니는 75세인데 화장실에서 모기 때문에 특히 고생하셨어요.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화장실만 가면 모기가 달라붙는다고 하셨거든요.
소금을 이용한 배수구 관리법과 물주머니 설치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뒤 화장실에서 모기를 한 마리도 못 봤다며 깜짝 놀라셨어요. 서울의 이명자 할머니는 80세인데 매년 여름이면 모기에 물린 자리를 긁어서 상처가 자주 났어요. 비누거품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모기에 물려도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하세요. 인천의 최정수 할아버지는 78세인데 베란다에서 모기 때문에 빨래를 널기가 어려우셨어요. 물주머니와 양파 껍질을 베란다에 설치하신 후로는 빨래 널 때도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다고 만족해 하세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충제에 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살충제를 사용하시면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단순한 기침이나 두통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천연 방법들은 모두 우리 몸에 해가 없으면서도 효과는 화학 살충제보다 뛰어나요. 토마토도 양파 껍질도 소금도 모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재료들이니까 안심하고 쓰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방법들이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양파는 혈액순환에 좋고 소금은 살균 효과까지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먼저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보시면 다른 방법들도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와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올여름은 정말 다를 거예요. 우선 토마토는 항상 집에 2개, 3개 정도 준비해 두세요. 요리에도 쓰고 모기 퇴치에도 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모아서 말려두시면 여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굵은 소금도 미리 구입해 두시고 투명한 비닐봉지도 몇 개 준비해 두세요. 물주머니 만들 때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집안의 모든 틈새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방충망도 확인하시고 문틈도 점검해 보세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모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모기 퇴치의 천연 비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째, 토마토의 토마틴 성분으로 모기를 차단하고 둘째, 양파 껍질의 황화합물로 해충을 쫓아내고 셋째, 소금으로 모기 서식지를 차단하고 넷째, 모든 침입 경로를 점검해서 막고 다섯째, 물주머니에 빛 반사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모기에 물렸을 때는 비누거품, 열치료, 얼음찜질, 식초 활용법으로 빠르게 응급처치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화학 살충제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천연 방법들은 모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니까 믿고 사용하시기 바라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번 여름에는 토마토 하나, 양파 껍질 1줌, 소금 1자, 물주머니 하나로 모기 걱정 없는 평화로운 밤을 보내시기 바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화학 살충제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천연 방법으로 건강하게 모기를 퇴치하세요. 행복한 인생담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토마토 모기 퇴치법 꼭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모기 걱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어요. 안녕히 계세요.